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어린아이 부자되게 미주어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특히나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증시가 목요일에는 휴장을 하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조기 폐장을 합니다. 관련 미국 증시 이번 주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으며 실적 발표 기업 예상 EP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실적 예상되는 기업은 이제 중과 HP 그리고 농기계 벤치라고 불리는 디어앤컴퍼니 기업입니다. 관련해서 저의 매수 매도 의견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미리 선취매가 가능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되는지, 이 줌 HP 디어 중에 어떤 종목이 되는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한자, 이 특급팬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이 포트폴리오 상담을 원하시면 술 한잔 이상 가입해 주시면 되고, 단체 대화방 초대 및 차트 강의를 주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방 대화방 초대는 지금 현재 이제 11월 반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12월 반 이제 곧 다시 12월 1일에 오픈할 예정인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제 본격적인 주간 전망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21일에서 26일 뉴욕 증시는 오는 25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주요 물가 지표와 FOMC 의사록 발표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간 정리에서 얘기 드렸듯이 유럽에서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가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꺼내들며 코로나19 우려도 재확산되고 있고요. 독일 역시 전국적인 봉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 연휴를 계기로 다시 코로나19 증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일 평균 하루 94,669명으로 2주 전보다 33% 증가가 다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절적 요인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10월 말 하루 7만 명에서 7만 5천 명 수준보다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면적인 봉쇄 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4분기 내년 성장률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던 기대에 어느 정도는 이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11월 24일 이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3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를 여는 2%를 기록해 전분기 기록한 6.1%에서 1.7%에서 크게 낮아졌고요. 시장에서는 잠정치를 2%에서 소폭 오른 2.1%로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패드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를 주목을 하고 있으며, 가격 지수 또한 PC 지난주 전월 대비해서 0.3%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지금 PC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6.2%, 이 CPI가 6.2% 오르면서 일단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10월 PC 물가도 크게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24일 이 GDP와 PC 그리고 FOMC 의사록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연준이 긴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연준 부의장은 오는 12월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회의에서 지금 현재 이제 테이퍼링 지금 150억 달러씩 11월, 12월 연준에서 줄인다라고 했었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이제 줄이는 규모가 더 커진다라면 이제 증시에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12월 FOMC에서 절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자산 매입 규모 줄이는 규모를 150억 달러씩 계속적으로 일괄적으로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4일에는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FOMC 의사록도 나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고 많은 위원들의 경제 지표에 따라 테이퍼링 속도를 서두르는 쪽으로 기울었다면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썸네일 쪽에서 얘기를 드렸던 11월 25일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11월 26일은 동부시간 기준 오후 1시에 장을 마쳐 거래량이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이제 포지션을 미리 정리하고 연말에 대비하려는 투자자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빠져준다라면, 이런 핑계로 증시가 이번 주에 빠져준다라면 줍줍할 수 있는 찬스. 아직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조만간 연준 의장의 재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거론되는 차기 의장 후보로는 현 파월 의장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가 있습니다. 시장은 누가 되든 큰 위험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시장은 변화를 싫어해 브레이너드가 이사가 발탁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제가 이 얘기했듯이 브레이너드 그 이사는 지금 현재 파월보다 더 비둘기적 입장,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비둘기파들이 계속적으로 패들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인물이라 연준의 정책에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브레이너드는 파월 의장보다 더 통화 완화 쪽으로 기울어진 인물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분석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다우존스는 이제 1.38% 하락이 나왔고, S&P 500 지수는 0.32% 올랐으며, 나스닥은 한 주간 1.24% 올랐다. 계속적으로 이제 FOMC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유, 이 나스닥 기술주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줌 비디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줌 비디오는 이제 11월 22일 실적 발표가 있으며, 11월 23일에는 HP, 델 테크놀로지, 베스트바이, 갭, 딕 스포츠굿즈, 달러트리 이런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11월 24일에는 이 디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발표되는 줌 비디오의 실적 발표를 보면, 현재 컨센서스가 1.09불 예측치고요. 어닝 익스퍼에서 1.16불로 EPS를 예상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가이던스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가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할 확률이 크다. 지금 현재 고점 대비, 이전 이제 분기 발표 때도 그랬지만 고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 추세선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가이던스의 발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적 발표보다는 가이던스 발표가 중요하며,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줌 비디오는 개인적으로는 개별 종목으로는 매수 의견은 별도로 없으며, 매수하지 않는 편이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 점 꼭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줌 비디오는 월요일 동부시간 4시 5분 장 종료 후에 발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HP의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11월 23일 동부시간 4시 5분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가 되며, 컨센서스 대략적으로 0.88불, 그다음 EPS 예상치가 0.94달러로 좋은 EPS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저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HP는 별도로 매수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현재 별도의 HP에 대해서는 크게 개별 종목으로는 매수는 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어입니다. 저는 디어 이제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11월 24일 장 전에 실적 발표가 있으며, 컨센서스 3.96, 그리고 예상 EPS 지금 현재 어닝 익스퍼 4.49불, 어닝 서프라이즈를 당연히 기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전에도 디어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이 실제 EPS 에스티메이트를 보면 2020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측 EPS보다는 항상 실제 EPS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만 보아도 이 예측 EPS보다 가장 강한 EPS, 실제 예측치가 아주 높은 EPS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말에 레비뉴 증가치를 보면 2020년 대략적으로 이제 11월 보면 2020년 35.51 빌리언 달러의 레비뉴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예측치가 39.96빌리언,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2022년에는 이제 45.47빌리언, 물론 2022년 예상치이긴 하지만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도 이제 평균치를 보면 18.2% 현재 상승 가능성이 있는 409.14불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티커명은 여러분들이 D2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이제 얘기하는 게 농기계의 벤츠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디어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미 큰 상승, 올해만 해도 거의 30%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52주 신고가가 대략적으로 401.33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어는 이제 올해만 들어서 대략적으로 30%에 가까운 이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옥수수와 대두 가격이 작황 부진과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월가에서도 디어를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농기구 연식이 평균 이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월요된 장비는 디어의 실적에 긍정적일 수 있다. 농기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고, 농부들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구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디어의 이제 강점 첫 번째는 비순환적 강세 요인이라고 지목을 했으며, 신제품 및 기술 투자가 공급망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간소화된 운영 구조와 결합되면서 디어의 혁신은 더욱 두드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어는 농부들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정밀 농업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품군에 추가하고 있으며, 일부 정밀 농업 장비는 반복되는 형태의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 디어가 농부들의 생태계에 생계에 타격을 주는 옥수수 가격의 호황과 불황 주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425불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목표가로는 427불도 있으며,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 목표가가 400불대에 위치하고 있다. 가장 높은 목표가는 450불에 지금 목표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어를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디어는 5일 동안 4.41%의 하락으로 나왔으며, 1개월 동안 0.94% 상승, 거의 상승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보면 이제 마이너스 3.78%로 이 차트에서 보듯이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현재 연중치로 보았을 때는 30%에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다. 가장 리스크 있는 부분은 이제 원자재 가격, 대두 가격 이런 가격들이 하락이 나오면 이제 디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는 있다라고는 하나 쉽게 이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기계에 대한 교체 수요, 그리고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농사에 대한 이제 효율성을 올리고 있는 것을 이 디어앤컴퍼니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선침해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디어를 혹시라도 제가 매수를 하게 되더라면 별도로 열성팬 이상 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SLXL 여전히 저는 홀드하는 포지션이고요. 현재 SLXL은 RSI가 74.31, CCI가 103.68로 신규 진입보다는 일단 매도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 이제 홀드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보고 있으며, FNG도 21선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이 21선 부근 43불대에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홀드할 생각이고요. 일단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것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제 매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1차 매수만 이제 실행을 했고, 지금 현재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생각이며,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에서도 2.68%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빅테크 종목들이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빅테크 종목 중에 이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FNG의 RSI는 현재 60.18, CCI는 62.64에 위치하고 있다. RSI 기준으로는 아직 신규 진입은 좀 참아야 되지만, FNGU 같은 경우 21선까지 내려온다라면 신규 진입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NRG와 NRGD의 변동성이 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보면 NRGD 금요일장만 12.68% 하락이 나왔고, 이제 반대로 인버스는 이제 12%대의 큰 상승, 12.36%의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유가의 변동성이 이제 심해짐으로 인해서 80불이 무너지면서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NRGD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 이번 주는 NRGU, NRGD를 이제 단타나 수익 매매로 좀 들어가 볼 생각인데, 혹시라도 매도를 하게 된다면 상황을 보고 NRGU 또는 NRGD 중에 들어갈 생각에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NRGU, NRGD 관심 있으신 분들 해주시고,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 특히나 유가에 따른 이제 세배 레버리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중에 10% 이상의 하루 변동성이 10%, 20% 정도 된다라는 아주 변동성이 클 때가 많다라는 점 참고로 해서 투자에 참고를 해서 이제 소량으로만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주간 전망 보았으며, 예상 EPS,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의 예상 EPS를 같이 보았으며, 줌, HP 그리고 디어 중 디어를 지금 선침해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